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와 이달 양력 10월이죠. 이달의 운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주는 기존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로 이제 샘플로 해서 풀었던 거는 조금 다른데, 어떤 분이 굉장히 믿을 만한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갑신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풀던 사주는 이제 시가 다른 거랑 똑같은데 시가 병술시다 이렇게 보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그 병술시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7월쯤인가부터 제가 이 갑신시로 두고 푸는데,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왜 사주가 바뀌었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나 혼란이 있을까 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첫 시간은 아니고 제가 한 7월쯤에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한번 잠깐 풀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갑신시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갑신시를 보고 있는데, 이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했는 시간이 갑신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 병술시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정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병술시보다는 갑신시가 더 가깝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병술시가 아닌 갑신시로 이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병술시가, 만약에 이 시가 갑신시가 아니고 병술시가 되면은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자기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특검을 계속 거부한다든가 이런 일들, 그 외에도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에피소드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래도 자신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되는 일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하면서 계속 이제 지리멸렬한 어떤 지루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가 병술시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병술시라면은 이게 이제 상관대살, 그러니까 일종의 기식취살격인데, 상관대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비범하고, 만약에 병술시가 됐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람이 비범하고 이 카리스마,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발휘될 수 있고, 또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끊고 맺는 거, 끊고 맺는 그런 성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이렇게 일을 끌고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끊고 맺어서 마무리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보면은 뭐 무수히 많은 그 어떤 여론이라든가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든가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는 뭐 어떤 그 주관이 있다든가 뭐 주체성 있게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한 6, 7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듣는 것이 한 2대 8 정도의 비율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 2 정도의 비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2대 8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제가 여기서 상담을 하거나 할 때 만나는 비율을 대체로 말하면 한 9.5 대 0.5 정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20대 1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지지율,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아직도 한 20% 정도 지지를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만나고 하는 거기에서는 한 5%의 사람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다소 그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지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대부분 그러니까 95%가 지금 심리적으로 다 거절을 하는,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구조의 사주가 더 맞다는 거죠. 이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는 뭐냐, 이 구조의 사주도 매우 부귀격입니다. 성정상으로는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매우 부귀한 격국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주인데, 다만 이런 구조의 사주는 다소 미련하다고 할 수 있죠. 미련한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또 용렬한, 사람이 용렬하다 그러잖아요. 용렬한 그런 모습, 또는 약간 비열하다 또는 뻔뻔하다, 뭐 우리가 보통 할 때 무모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사주 자체의 성정상으로는 그런 면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든가 무모하다든가 비열하고 용렬하고 뻔뻔하고, 어떤 때는 또 얍삽하게도 보이고, 그런 현상을 성정상으로는 보이지만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러나 그런 뭐 성정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뭐 다 모든 인간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분의 성경은 그렇지만은 이 사주 자체는 매우 부귀한 격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는 정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사주입니다. 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주죠. 정치를 하려면 여기에 병술이라는 게 있어. 갑신시가 아니고 병술시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장사꾼 사주죠. 장사꾼으로서는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공무원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고위공직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또 학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지, 정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이해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조절해야 되고, 또 수렴해야 되고, 그 의견들의 간극들을 메꾸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에 이렇게 당선되거나 이렇게 했는 분들은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사람들이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의견들을 조정하고 또 통합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무리들을 이렇게 함께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돈도 벌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사람도 총명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의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사주가 이런 구조의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주가 어떤 사주냐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 사주는 지금 자월의 경금입니다. 자월 경금이니까, 근데 지지에서 이렇게 신자진합을 하면서 경금이 있고 천간에 이제 이렇게 무토, 그 다음에 편인이죠. 그 다음에 간목 편재를 두고 있는 그런 사주가 돼서, 이런 사주를 우리가 격국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상용재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격이라는 거죠. 용신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을 쓰는데 재와 인을 상신으로 쓰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연간에 있는 비겁도 이 사주에서는 매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는 정치하는 일들 빼고는 웬만한 일들에서는 폐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매우 부귀한 격국이죠. 그래서 이분도 뭐 국회의원 이런 정도까지는 했으면은 아마 무리 없이 잘 했을 겁니다. 표도 안 나고 아주 잘했을 텐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자질이나 역량이나 또는 성정 이런 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어떤 영역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매우 부귀한 격국이다. 부귀격이고 뭐 정치를 하는 걸 빼고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한다. 사업이죠, 사업.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장사를 하거나 또는 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공무원, 또 고위공직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정치, 특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어떤 운에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원국은 아주 부귀격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재 갑오대운 지금 갑진년입니다. 그러면은 갑오대운 갑진년은 이 사주는 갑을목이 왔을 때가 반갑지가 않습니다. 갑을목, 그러니까 재성이죠. 재성을 운에서 만나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데, 뭐 갑목이 운에서 하나 정도 왔을 때는 여기 연간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격국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오대운 자체는 좋은 대운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갑오대운 갑진년이 되면은 이 재성 갑목이 두 개가 연거푸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경금이 이거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로운 진토가 여기 지금 신자진 합을 해서 한 번 더 그거 상관, 그러니까 일간이 지금 신자진 합을 해버리는 바람에 경금이 물론 신금에 이렇게 통근은 돼 있지만은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무토의 역할이 매우 커져야 되는데, 지금 연간과 대운과 세운의 간목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면 이 경금이 다 감당을 못하게 돼서 이 월간에 있는 무토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재극인하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체면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늘 망신스럽다는 거죠. 하는 일들이 뭐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별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든가 존경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주로 이제 망신스럽거나 또는 어떤 언행에 있어서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이 비윤리적인 어떤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오대운 갑진년은 좋은 운이 아니죠. 그러나 이 갑오대운 갑진년 요 정도의 운으로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고, 다만 좀 이제 불편한 상황이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그 정도 상황에서 그치고, 금년에 뭐 이분이 뭐 자리에서 물러난다든가 많은 분들이 뭐 탄핵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얘기하지만은 갑오대운 갑진년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뭐 어떤 분이 뭐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막 하루 이틀 사이에 뭔가 무너져 버리고 난리가 날 것 같지만 실제로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갑오대운 갑진년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신이 한 번 더 동하면서, 상관이라는 용신이 지금 갑진년의 진토가 한 번 더 동하면서 일지도 또 이렇게 자형을 하고 있죠. 진진자형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가 있고, 그 천간으로도 지금 갑목이 연거푸어 지금 재성이 왔는데, 이 사주에서는 갑을목 재성이 반갑지가 않은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운으로 해서 어렵고, 지금 이달 10월달은 갑술월이에요. 그럼 또 갑목이 왔단 말이에요. 갑목이 오고 술토가 와서 이번에 또 일지를 진술충에서 부수고 있기 때문에 이 10월달은 아마 굉장한 심리적인 여러가지 심리적이든 건강적이든 여러가지 타격을 입게 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갑술월에 좀 더 어렵고 이렇긴 하지만은 갑진년 전체 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좀
귀찮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그런 일들은 있겠지만은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내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갑오대운 이제 을사년이 되겠습니다. 이 갑오대운 을사년이 되면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갑오대운의 을사년 상반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겠죠. 을사년에 을목이 와서 이제 경금을 제거하면 대운에 있는 갑목이 무토를 부수게 되기 때문에 제극인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리하게 굉장히 지리한 상황으로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굉장히 정치적 공방이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위기 상황도 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전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끄럽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주는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을사년이죠. 을사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기 을사년에 을목이 와서 경금을 합하고 지지로는 이제 사화가 왔죠. 사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일지와 시지에서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엮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얘기할 때 형충대합한다 그래서요. 형충대합을 하게 되면은 외견적으로는 굉장히 달콤하고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부에서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충대합은 이제 외견적으로는 꿀을 먹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독약을 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게 돼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사람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어떤 전국을 운용하거나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거의 힘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식물 대통령 또는 굉장히 형사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변곡점은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여름을 막 지나면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쇠퇴하는 길로 들어가게 돼서 굉장한 시련에 봉착할 것이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내년 하반기에 굉장히 심각하긴 한데 여름을 지나면서 좀 심각해져. 그러나 그것만으로 쉽게 물러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야를 한다든가 탄핵이 된다든가 하는 일은 잘 생기지 않을 거고요. 위기는 옵니다. 내년 여름 지나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거고 다만 이분은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병원년이죠. 병원년을 볼 필요가 있는데 병원년을 보면은 우리가 만세력상으로는 을미대운 병원년인 것처럼 해서 대운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12월 그 겨울생이란 말이에요. 자월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갑오대운 병원년입니다. 갑오대운 병원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갑오대운 병원년은 이 병화가 와가지고 이 경금을 부수면서 재생사를 하게 됩니다. 재생사를 하고 지지로도 신자진 수국을 했는데 지금 병오대운의 오화와 대운의 오화가 계속해서 와서 좌우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합니까? 왕자충세 쇠자발 적천수에 보면 왕자충세 쇠자발 그러니까 이런 말 또는 쇠신충왕 쇠신충왕 왕신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주가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병오년에는 여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병오년 양력으로 병오년 한 5월을 지나면서부터는 이분이 자리에 있든 없든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직무 수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병오년이 아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2027년 정민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정민년 3월 달쯤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건데 그 임기를 다 채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미래, 그리고 이분이 그 앞으로의 길들도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련의 연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10월 운세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핵심적으로는 병원년 여름부터 거의 하야 또는 탄핵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져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탄핵하고 난 후인데 또 이런 일이 생기느냐 했을 때, 이 헤겔의 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년 전 사람이죠. 근데 헤겔이란 그 독일 철학자,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 칸트의 영향을 받았죠. 그 철학자인 헤겔, 유명한 헤겔이 자신의 그 법철학서 서문에 썼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데, 이 말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은 내용은 제가 요약하자면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던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이분의 하나의 그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이나 자질을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 발전의 과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또 굉장히 그 신상품이나 또는 신약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또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정치에 관해서 전혀 검증되지도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우리 약품으로 말하면 뭐 신약이고, 그 다음 물건으로 말하면 신상품에 해당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런 검증되지 않는 신상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경험을 그 전에 할 수가 있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었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보면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요즘 말로 말하면 갑툭 튀었죠.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갑툭 튀 해가지고 대통령의 도전을 막,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접었는데, 그때 한번 반기문 그분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한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공무원으로 살았고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튀어나왔을 때 될 뻔했는데 본인이 접는 바람에 이제 경험을 못했고,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이제 끝내는 이런 이제 신상품과 준비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신상품이나 신약을 선호하는 이 문화적인 정서 또는 국민적인 정서가 한번 경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약품으로 말하면은 뭐 신약이 개발되면 3상까지 임상을 거쳐야 되는데 1상을 해서 뭐 동물 쥐실험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효과를 보인 걸 막 바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사람들이 후회하지만은 현재 있는 이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현실에 어쨌든 있는 존재죠. 그래서 현실에 이 존재하는 것이 결국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됐느냐? 우리 국민의 정서가 신상품을 선호한다든가 신약을 선호하는, 외국에는 특히 신약 같은 거는 꺼린단 말이에요. 한동안 그게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아무리 3상 임상 시험을 거쳐서 안전하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꺼리는 성향인데, 우리나라는 신상품이나 신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에도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경험, 역사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의 경험을 우리가
톡톡히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선출됐냐는 것은 그만한 우리의 문화적인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갑툭튀로 나오는 분들은 아마 대통령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는 사람을 뽑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은 병원년 한 5, 6월부터가 큰 시련과 고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설사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을지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거의 직무 수행이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현실에서 권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아마 체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와 10월달 이번 달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